한때 무척이나 가까웠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일찍 퇴직을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준비 중이었는데 늘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다고 찡찡댔습니다. 합격하면 밥값은 내가 계산할게. 지금 형편이 안 좋으니까 좀 내줘.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몇 번을 시험에서 떨어지는 게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라면 이 정도는 서로 도와줘야지라는 마음에 밥값이며 술값을 당연하다시피 대신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10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저도 퇴직을 했고 말 그대로 소득이 연금 말고는 아예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 친구는 여전히 모임에서 단 한 푼도 돈을 안 내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마음 쓰지 말자, 자격증 따면 달라지겠지 하며 너그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친구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져서 참다 못해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이제 소득이 끊겨서 힘들어. 이번엔 좀 네가 내면 어떨까? 3시간 넘게 친구와 좋게 설득하듯 이야기했고 그 친구는 알겠다며 선뜻 밥값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그 친구는 제 전화도 카톡도 받지 않더라고요. 모임에도 더 이상 나오지도 않고 아예 이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후 시간이 제법 흘렀고 우리들 중에 딱 한 명만 그 친구와 연락을 주고 받고 있더군요. 소식을 들어보니 아직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여전히 밥값은 내 몫이 아니라는 태도를 갖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때보다 형편은 더 어려워져서 고시원에서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다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 일을 겪고 난 후로 사람을 만나면 항상 밥값 계산할 때 태도를 봅니다. 내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짜를 당연시하는 사람은 진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진정한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자든 남자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한두 번쯤은 안쓰럽거나 친하다는 이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공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친한 친구라도 정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입이 줄어드는 50대, 60대, 70대 분들께는 이런 상황이 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밥값 계산할 때 이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 사람들을 왜 조심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밥값 계산할 때 항상 하는 말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유형이 있다면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 너무 가깝게 지내기보다는 조금 거리를 두시는 편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첫 번째 유형은 갑자기 요즘 너 잘 나간다며 하며 계산을 떠넘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야, 요즘 너 잘 나간다며? 그럼 오늘은 네가 쏘는 거지? 겉으로는 농담처럼 던지지만 농담 반 진심 반으로 뼈있는 말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말은 보통 본인이 계산할 차례가 됐을 때 자신의 지갑은 닫고 남의 지갑을 열려고 하는 심보죠. 처음엔 웃으며 넘기지만 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이런 말을 한다면 정말 불편해집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가 되면 더 그렇습니다. 열심히 모아둔 노후 자금을 아껴 써야 하는데 이런 말 한마디에 지갑을 열게 되니까 말이죠. 제가 아는 65세 김 선생님은 정년퇴직 후에도 꾸준히 강의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가 요즘도 돈 벌고 있다며? 오늘은 너가 쏘지? 라고 말했다고 해요. 김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웃으며 넘겼지만 사실 그 강의비는 손주 학원비를 보태주기 위해 어렵게 번 돈이었습니다. 아직도 일하니? 부럽다. 그럼 오늘은 네가 내야지. 이런 말들이 얼마나 가슴에 칼을 꽂는지 실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상대가 잘 나간다는 기준도 매우 주관적인데 단지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면 상대가 돈을 내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바로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한 번의 식사비를 아끼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처음엔 그냥 내가 좀 더 내야지 하고 넘기지만 문제는 한 번 호구가 되어버리면 상대가 계산하는 게 점점 더 당연하다는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체면과 의리를 중요시하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괜찮아, 내가 살게 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오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의 속마음은 보통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그냥 그저 자신의 돈을 아끼고 공짜 식사를 즐기고 싶은 거죠. 두 번째,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일 수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밥을 살 의무가 있어 라고 암묵적으로 말하면서 자신이 관계에서 우위에 있다고 느끼려는 심리인 거죠. 마지막은 우리는 너무 가까우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중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상대방의 상황을 더 배려하지 않을까요? 이런 행동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통했다 싶으면 옳거니 하고 계속 똑같은 방법을 써서 어떻게든 얻어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진짜 돈이 없고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진짜 나를 친구로 생각했다면 차라리 약속 자리에 덜 나오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미안함조차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너 잘 나가니까 너가 사라는 말을 꺼낸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진정한 친구가 아닌 계산해주는 지갑 정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과 손절해야 할까요? 단번에 관계를 정리하기 어렵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방법으로 우아하게 거절해 보세요. 첫째, 유머러스하게 넘기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요즘 잘 나간다며 한 통 쏘는 거지? 라고 말한다면 고마워. 나 이제 잘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축하 기념으로 너가 쏘는 건 어때? 진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때 내가 크게 쏠게. 라고 한 방 날려주세요. 두 번째, 솔직하게 말하세요. 나 아직 빚 갚느라 정신이 없어. 아직 더 열심히 해야 돼. 라고요. 세 번째, 우선 너무 길게 묵인하지 말고 일찍 선을 그어주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호구처럼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얻은 사람끼리는 서로의 이익을 나눈다. 친구든 가족이든 힘든 시기에는 서로가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지만 그 기본선이 무너지면 결국 서로가 함께 갈 수 없게 됩니다. 내 호의가 당연해지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고 만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유형은 계산할 때 카드를 깜빡하고 두고 왔네. 다음에 내가 꼭 살게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가 되면 갑자기 지갑을 뒤적이다가 아이고, 오늘 카드를 집에 두고 왔네. 다음에 꼭 내가 살게. 하는 사람 말입니다. 첫 번째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혹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깜빡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둘 중 하나입니다. 계산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게 아니라면 정말 건망증이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마음 같으면 내가 낼 테니까 인터넷 뱅킹으로 돈 지금 송금해줘.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정과 예의가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내뱉기가 쉽지 않죠. 그럴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를 써서 자연스럽게 요구해 보세요. 첫 번째, 아이쿠, 형님이 또 깜빡하셨나 봐요. 지난번에도 제가 냈는데. 라고 말하세요. 우선 지난번에도 그랬다는 사실을 직접 언급합니다. 단, 너무 따지듯이 말하기보다는 농담 섞인 말투로 살짝 짚어주어야 상대방도 대놓고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형님, 저번에도 형님이 깜빡하셔서 제가 냈잖아요. 이번에도 그러면 곤란해요. 다음번에 형님이 크게 한번 사셔야 할 텐데 자꾸 깜빡하시면 제가 형님 밥 먹을 기회를 놓치는데요. 이렇게 저번에도 내가 냈다는 사실을 웃으며 상기시키면 상대도 내가 정말 또 그냥 넘어갈 순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제가 손주 돌릴 돈도 빠듯한데 라는 식으로 핑계를 대세요. 자기 처지를 솔직하게 말하는 방식이 때로 훨씬 효과적입니다. 요즘 나도 손주 학원비며 병원비며 들어갈 때가 많아서처럼 내가 더 이상 무작정 대신 내줄 형편이 아니다라는 말을 확실히 합니다. 카드를 두고 오셨다니 어떡하죠? 저는 오늘 예산 딱 맞춰서 왔는데. 상대방이 조금만 신경을 써도 여기서 바로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라고 나와야 정상입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더 이상 깜빡함이 아니라 의도적 회피로 보아도 무방하겠죠. 세 번째, 계산할 때마다 민망한 상황이 생기는데 다음부터는 번갈아가며 미리 회비 거두는 게 어때요? 이렇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상대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실제로 중장년층 동창회나 친목 모임에서도 이런 식으로 회비 모금 제도를 쓰면 카드 두고 왔다는 핑계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상대가 이 방법을 극도로 꺼린다면 이미 마음속으로는 남이 대신 내주길 바란 것일 가능성이 높겠죠. 마지막, 내가 낼 테니 반만 입금해줘라고 말해보세요. 겉으로는 제가 먼저 낼게요 라고 말하니 상대방 입장에서도 거부감을 덜 느낍니다. 하지만 바로 반만이라도 보내달라는 구체적 요구가 들어있으니 계속 깜빡했다라는 말로는 빠져나가기 어려워지죠. 상대가 정말로 깜빡했다면 아이고, 그럼 반이라도 송금할게. 라고 해서 상황을 수습하려 할 겁니다. 그조차도 무리한 핑계를 대며 못 내겠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구나 하고 확신해도 됩니다. 참 정말 누가 봐도 뻔한 수법이지만 깜빡했다고 하는데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또 인간적으로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복이죠. 진짜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은 맨날 지갑을 안 들고 나오고 매번 핑계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미안 내가 다음에 꼭 살게 라고 말하고 그 다음이 영영 오지 않습니다. 이 방법이 만약 통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사람과의 만남을 줄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끝도 없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한다면 내 돈과 시간을 뺏기는 건 물론이고 결국 감정적인 피로까지 쌓이니까요. 세 번째 피해야 할 유형은 계산은 안 하고 적립되나요? 묻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이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밥값은 내지 않으면서 포인트 적립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작은 것에 눈이 멀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카페, 식당, 마트 등 어디서든 포인트 적립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계산은 내가 했는데 옆에서 10포인트 적립되어 제 번호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사람을 보면 의문이 자연스럽게 드실 겁니다. 얼마 전 지방에 사는 환갑 넘은 어르신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오시기도 했고 밥은 당연히 사야겠다 싶어서 제가 살게요 라고 말했는데 정말 황당한 대답이 나와서 어처구니가 없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 그럼 내 카드로 결제하고 네가 현금으로 줄래? 내 카드 포인트가 쌓이거든. 사실 이건 돈 문제보다도 상대방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작은 포인트 하나에도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다른 일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늘 자신이 먼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되든 일단 내가 좋으면 된다는 생각이죠.
둘째,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돈으로 혜택 받는 것이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셋째, 사람과의 관계보다 당장 눈앞의 이득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포인트 몇 점이 소중한 인연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있거나 그만큼 나를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명확히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인트가 그렇게 중요하시면 계산하시고 마음껏 적립하세요. 라고 말하고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계산할 때 적립 정도만 하는 거면 애교로 넘어가지만 작은 이익 앞에서 드러나는 태도가 실제로는 우리 일상 여기저기서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흔히들 테이커라고 부르는데요. 반대로 기본은 남을 돕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매처는 주고받음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테이커는 언제나 내 이익이 우선이라 도움을 청할 땐 많지만 막상 본인이 도울 때는 잘 움직이지 않는 편이죠. 가령 나 이거 좀 대신 해줄래? 이 서류 좀 출력해줄래? 이런 식으로 작은 심부름을 자주 부탁하면서 정작 본인이 도와줘야 할 때는 묵묵부답인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문제는 우리가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다 보면 결국엔 내 자존감이 깎인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작은 일이니 괜찮아 보여도 자꾸 반복되다 보면 왜 항상 나만 해줘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테이커에게 계속 끌려다니면 결국 정신도 마음도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런 관계가 오래 지속된다면 이 사람이 혹시 나를 편하게 이용하고만 있는 건 아닐까 하고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밥 계산은 단순히 식사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관계의 질, 서로에 대한 배려와 신뢰가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진짜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꼭 금전적인 게 아니더라도 시간, 정신, 이득으로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한쪽만 주고 다른 쪽은 항상 받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80세가 넘은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지만 항상 작은 간식거리라도 들고 오십니다. 내가 이것밖에 못 가져와서 미안하다. 라고 하시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값진지 모두가 압니다. 그분과의 관계는 금전적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죠. 반면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가 있음에도 항상 남의 호의에만 기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정신 그 이상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본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났다고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들의 행동은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얼마나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한 건강한 경계선은 반드시 그어두셔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경제적, 정서적 에너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건강하고 현명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서로 존중하며 때로는 내고받으며 균형 있는 관계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지혜로운 동반자 채널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